우선 뭐 이거 요즘에 최고 핫한 이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수출진흥기관에 있었기, 무역진흥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00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할 때 15명이 창출됐다 그러면 지금은 반으로 줄였죠. 반으로 지원 유발 개수가.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보면은 10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로 많이 되고, 거기에 이제 OECD가 그 수출 보조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3.2%또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웃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수출 구조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고 장치 산업 위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웃을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이, 어정쩡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질에 있어서는 대기업 중소임금 격차라든지, 그 다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노동시간이 제일 긴데도 불구하고 대우는 제대로 못 받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진위계수가 0.34 돼 있는데, 원래 진위계수는 0.27 정도 되면은 최근에 IMF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0.27 정도만 올라가도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숫자 자체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소득 격차하고 이 진위계수하고 우리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OECD 평균이 0.29 정도 되는데, 이런 거는 0.27이라고 발표를 하니까 우리가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세계 경제 포럼의 직업의 미래라는 보고서에 보면은 일자리는 510만 개가 감소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죠. 정부는 지난 10월 17일 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만들었죠. 그래서 5대 분야에다가 10개 과제를 만들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어떤 과제 중에서 이제 공공기관이 어떻게 역할을 가능할까 하면, 여기 요거는 제가 붙인 겁니다만, 직접 고용이라든지 민간기업 일자리 생태계 확대 지원, 요거는 제가 제목을 만든 겁니다만, 이 메뉴는 그 정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고용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기업을 지원해주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뉴가 저것밖에 뿐일까 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데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두 개의 축이 있는 거죠. 잡을 크리에이션 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있고, 잡 쉐어링해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로 겹치기 때문에 간접 지원하는 부분하고 직접 고용 부분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파란 걸로 쓴 것이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로드맵에 포함 안 돼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유사업 기반 창업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고유사업의 선거 확대로 직접 고용을 더 창출하라든지, 민간 전문가 영입을 확대하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장기적인 방안으로서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R&D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서 4차 산업에 따라서 혁신 프로세서 변화하고 새로운 어떤 융합 일자리도 만들어내면서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 쉐어링 부분은 이런 부분도 이제 협업 체계 확대를 통해서 서로 이제 일자리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쭉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나중에 R&D에 대해서 발표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벤치마킹 하는 사례인데, DBR에도 나와 있는 사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융합이라든지 협업 체계를 하면 이런 어떤 모델을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겠다. 이 네 가지로 지금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네 가지의 평가 지표가 지금 어떤 트렌드를 갖다가 서포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CEO 지식보다 더 평가 지표가 더 파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당장 일자리 정책실 창출하고 3,000명 늘리냐, 이건 직접 고용이죠. 직접 고용. 그 다음 태스크포스 만들고 일자리 위원회 만드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요즘은 각 기업으로 다 만들고 그냥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5년, 그러면 공기업이 5년만 생존할 겁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거시경제의 최대의 목표잖아요. 인플레이션하고 거시경제가 두 가지 목표라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이걸 5년 로드맵을 넘어서야죠. 이게 어떤 평가를 한 체계가.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자면 그 성과 지표를 아주 기간별 수립 시에 부응하는 성과 지표를 따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기로 봐서는 융합형 일자리, 예를 들어 한전하고 코튼하고 융합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어떤 하기 위해서는 R&C 조직,
혁신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R&C 조직을 좀 활성화해서 각 기관별로 상시 혁신 조직을 하나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이제 조직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에 하는데 여기 이제 은퇴 전문가들로 해가서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기 위한 의무 프로세스라든지 새로운 의무를 개발해서 신규 직종 개발이라든지 휴먼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 혁신 이런 쪽으로 그것만 관심을 쓰는 아주 정예화된 조직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이거 두 가지 키워드라고 봅니다.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은 제 키워드는 하나는 사회적 책임이고 우리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고 그래서 또 다른 한 축은 혁신이다.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도록 해서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각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표를 만든다든지 의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개혁하는 장기적인 어떤 혁신 조직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경영 자율성을 제고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